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협력과 평화 통일을 강조하며 전남과 신의주를 잇는 경제 벨트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신의주로 이어지는 환황의 경제를 통해 중국과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 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 경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 3명이 유공자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산 유학 중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김귀문, 최풍룡 선생과 여수 수산학교 재학 중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해 학생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김민석 선생 등 3명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이 결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월 독립유공자로 지명됐던 3명을 포함해 올해에만 6명이 늘어 지역의 독립유공자 포상자가 모두 4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6개월 만에 분당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하며 탈당한 의원들의 행보 못지않게 도내 당원들의 향후 선택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 내 이른바 대한정치연대가 정동연 대표와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건 지난 12일. 소속 의원 가운데 과반을 넘는 의원들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당이 쪼개진 상황. 해당 의원들이 새로운 세력의 결집과 대한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새로운 인물들,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들로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당의 핵심 기반인 도내 당원들의 분위기도 술렁거리기는 마찬가지. 현재 민평당 소속의 도내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위의 의석을 따져볼 때 이들의 행보가 향후 지역 내 정치 지형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원 4만 5천여 명이 소속된 민평당 전남도당도 현장 민심을 파악하는 등 고민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도당 위원장인 윤영일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 지휘부가 비계되면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황주홍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사로 평가돼 황 의원의 잔류와 탈당이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황 의원이 지지자들과 만나 의견을 물은 결과 대다수가 잔류를 원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낮은 지지율 속에 분당과 창당 등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정치적 피로도가 점차 쌓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황주홍계로 불리는 송기금 고흥구수 역시 황 의원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의견 속에 신당의 창당까지 최소 2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원들이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탈당 의원들의 탈당계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의 탈당 명분을 당원들이 얼마나 납득하고 수용할지도 지역 정가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민중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우리나라 자주 평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특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를 위해 도민들이 참여하는 전남 시국회의 결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도민대회와 시국 강연회 개최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경제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단호히 대응하고 대법 판결은 취지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이춘식 할아버지는 지난 2005년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3년 만인 지난해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신일본제철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지 뭐 종이야. 좀 똑똑한 놈을 좀 내야지. 그거 아무것도 못 놈이야. 나가 텔레비 나만 보고 이렇게 텔레비 꺼버리냐.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문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을 허문덩이 두고도 눈을 여한이 없이 가끔 그럼 양심을 쓰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단체는 배상 판결을 빌미로 자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엔 단호하게 맞서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일본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범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광복 74년 동안 되도록 사실 긴 고통 속에서 살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이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단체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아베 정권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제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주요 관광지의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당국이 집중 계도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는 휴가 시즌이 절정에 이르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도심 주요 구간의 체증 빈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다음 주까지 단속 인력을 총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이순신 광장과 낭만포차거리, 돌산공원 주변과 오동도 입구 등이며 특히 길 모퉁이와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을 집중 점검합니다. 무안국제공항 연간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무안공항 전체 이용객 수가 60만 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3%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노선 이용객 감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과 몽골, 러시아 이용객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중국 옌지, 22일 장가게 노선이 주 2회씩 신규 취항하면 이용객 상승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올해 농축산물의 블루베리 농가 스마트 영농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비용 모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농가의 관심이 높은데요. 장흥군이 사전 설명이 없이 임의로 대상 농가를 정해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지입니다. 물을 공급하고 방제를 하는데 가장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농축산물은 이 때문에 노동력도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스마트팜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공모를 거쳐 지난 5월 확정된 연구사업 대상지는 장흥군. 내년부터 5년간 대상 농가에 첨단 방제 시설 등이 설치되고 영농 정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업에서 빠진 농가들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베리 장목반 41명에 대한 공론화도 없었고 한 번도 사업 설명회도 없었고 해서 장흥군 블루베리 연합회에 소속된 재배 농가는 41곳, 담당 부서는 이 가운데 임의대로 23곳을 골라 사업 신청을 했고 최종 14곳을 확정했습니다. 사업 신청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없었고 농축산부가 친환경 농가로 제한한 것도 아닌데 친환경 재배 농가만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농가분들은 정부의 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보조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이제 소위 자기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만 해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흥군은 예산 6억 원에 맞춰 전체 면적을 5헥타르 이하로 정하고 친환경 농업을 키우자는 군정 방침에 따른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개발 모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정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서 저희들이 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같은 해명에도 농민들은 땅 도둑이 등 이미 추진한 사업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장흥군 농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전남 지역 11개 시군에 잇따라 들어섭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순천에 문을 연 다가오늘 시작으로 광양과 화순, 장흥 등 도내 11개 시군 지역에 연내 개관을 목표로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센터에서는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적응과 자립 역량을 위한 자발적인 자조 모임, 다국어 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전남도 내 다문화 가족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4만 5,400여 명이며 결혼 이민자 6,500여 명, 귀화자 5,200여 명, 자녀 13,000여 명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보건 사업의 추진 근거가 돼 군민들의 건강 수준을 조사합니다. 고흥군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16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만 19세 이상 성인 899명을 대상으로 한 1:1 면접 조사 방식으로 혈압과 키, 체중, 흡연과 임주 여부 등 21개 영역 239개 문항에 대한 건강 조사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번 조사가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보건사업을 기획, 평가, 추진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광복 74주년과 순천시의 시승격 70주년을 맞아 순천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3.1운동 애국지사 유족과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을 기념하고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기 개양식을 진행했습니다. 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뮤직 페스티벌과 과거 순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시정자료 전시회가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연산 민물고기에 대한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장흥군 탐진강변과 곡성군 섬진강변에 서식하는 붕어와 모래무지 등 10여 종의 민물고기를 채집해 장내 기생충 중간 숙주인 민물고기의 감염 실태를 조사해 감염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들어 91건을 검사한 결과 기생충이 25건으로 검출됐으며 이 가운데 간 흡층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 흡층류도 10건에 달했습니다.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와 호남, 경북 내륙으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주말인 내일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여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23.4도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는 없고요. 한낮에도 31도 선에 머무르겠는데요. 다만 비가 내리지 않는 동해안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현재 서쪽에서 다가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